안녕하세요. 포토보이스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식품영양학과 경지수입니다. 먼저 저희 동네를 소개하고 두 번째로 저희 동네의 건강 문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고 노원구는 자연환경과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둘러싸인 대단위 거주 지역입니다. 노원구는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과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노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건강 문제입니다. 이곳은 노원구 하계동 연촌초등학교 앞의 모습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곳으로 등교를 많이 하지만 이 보도블럭이 있는 곳을 지나면 보도블럭이 끊겨서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초등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 도로로 걷게 되고 운전자가 아이들을 보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연촌초등학교를 다니는 저희 동생을 인터뷰한 영상은 시간 사정상 생략하겠습니다. 하교할 때 이곳에서 사고가 날 뻔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진을 찍은 곳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으로 대부분 등하교를 하고 자동차는 이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인도가 사라지는 이 부분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저학년으로 갈수록 보행사고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와 같이 스쿨존 내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 인도와 이어지도록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이곳에 횡단보도를 표시하거나 스쿨존 표시판을 크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한 보행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원구청 민원 신청실에서 민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의 모습입니다. 이곳 또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 보도블럭이 없었습니다. 이곳 주변에 어린이집과 고등학교가 있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주차장 입구 앞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주차장 표지판을 보행자에게 잘 보이도록 크고 밝은 색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가 있는 쪽으로 건너서 다닐 수 있도록 이곳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길거리에 건축 자재가 무분별하게 놓여있는 사진입니다. 건축 현장에 가림막이 미설치되어 있었고 배출증을 부착하지 않은 폐전자제품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건축 자재물들이 보행자에게 쓰러질 위험이 있고 보행자의 이동이 불편하고 주택가와 길거리 외관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건축 가림막과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건축 자재물 보관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 자재물 인도 덕지나 대형 폐기물 무단 배출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대형 폐기물 무상 수거에 대한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택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길가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의 이동이 불편하고 자동차 간의 접촉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노인분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거주하시는 저희 할머니께서도 좁은 길에 주차된 자동차로 인해서 걸어 다닐 때 위험하고 다른 차들도 지나다니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차 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거주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차구역 신청 및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상 주차장을 건축하여 공간을 활용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투리 땅을 이용하여 지하 주차장을 만들거나 학교나 직장의 부설 주차장을 야간과 주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로 중앙 빈 공간에 대형 트럭을 불법 주차해 놓은 모습입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져 추돌 사고의 위험이 있고 장시간 트럭의 공회전으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운전자인 저희 아버지께서도 불법 주차되어 있던 트럭이 도로로 갑자기 나오면서 추돌 사고가 생길 뻔한 적이 있었고 밤에는 화물차 때문에 도로의 시야가 좁아져 운전하기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진처럼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들의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 신고, 지도 관리, 그리고 합법 주차구역 설치의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안전신문고라는 어플과 경찰청 교통민원24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주차를 신고하고
과태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형 트럭 소유자들에게 화물차 운전 교육과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확충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화물차 주차 표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에어컨 실외기를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설치하거나 방치해둔 모습입니다. 인도에 실외기를 방치하면 쓰레기와 이물질, 폭염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고 실외기의 배기가스로 대기오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외기 설치 구역 설정과 실외기 화재 예방 교육, 에어컨 교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실외기를 옥상이나 인도가 없는 건물 사이에 설치하고 실외기 가림막으로 실외기의 바람이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할 때 실외기 화재 예방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에어컨 교체 방안은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실외기가 없는 에어컨이나 실외기 부피가 작은 에어컨으로 교체하여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과 주변 유흥시설의 사진입니다. 저도 늦은 시간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유흥시설 주변에 술이 취한 몇 명의 사람들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의 범죄와 음주, 흡연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곳의 건강 문제는 청소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흥시설이 있는 골목을 청소년 통행 금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여성 안심 지킴이 서비스처럼 청소년 안심기가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처 학원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흡연과 음주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민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하게 도시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도시에 관심을 더욱 가지고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